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최근 북한 선언 2명 송환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또 편가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부 발표대로 동료 선언을 10명 이상 살해한 범법자를 법률로서 이 나라에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이 법에 의한 재판도 없이 죽음밖에 없는 북한으로 이분들을 돌려보내는 게 과연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런 정부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과 문제점, 또 앞으로 예상되는 탈북해서 탈북민들이 정착하고 또 탈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로 맹활약했던 강철한 기자를 모시고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 들으셨죠? 뭐 요즘에 뭐 많이 들었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탈북인 단체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예. 탈북자 그룹이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두 명의 탈북 청년 예. 강제 북송의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예. 그 진상 규명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지금 제가 아. 맡아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을 끝까지 한번 좀 파헤쳐볼 예.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뭐 유튜브를 보고 여기저기 보면 좀 이게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예. 팩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 북한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고급 정보를 가져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원산 그 김책지구에 있는 예. 그 인민군 이제 그 외화벌이 기지 그 산하에서 이제 어부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보통 북한 주민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어떤 사람을 돌려달라고 할 때에는 그게 뭐 아주 중요한 사람도 물론 이제 속해 있겠지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네. 이제 해상으로 탈북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해상 탈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뭐랄까 좀 그런 이제 방어책. 방어책으로 예. 이 사람들을 이제 피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보내주면 예.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 김정은 장군이 이제 남쪽에다 한마디 허통을 쳤더니만 바로 보내왔더라. 응? 그래서 보내와서 바로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 탈북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노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큰 정보를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그 방책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이제 끌고 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탈북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쓰려고 했고 그 한국 정부는 이제 이제 앞으로 김정은이 지금 금강산에서 예. 뭐 너저랑 뭐 민족 뭐 그런 시설이라고 막 욕지를 하면서 예. 이걸 철수하겠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철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뭐 평화 경제 예.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예. 사실 말만 열어놓은 평화 경제이지 예. 평화 경제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그 이루어왔던 남북 교류라는 것은 일방적인 포준이입니다. 이게 예. 예. 교류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돈만 준 것이지 뭐 교류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예를 들면 가만있어. 어떤 예.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만 봐도요. 예. 개성공단은 이제 한국 정부가 전부 다 이제 뭐 다 이제 그 지어주고 전기 주고 물 주고 네, 해가지고 네. 만들어놨는데 예. 그 심지어 이제 북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월급을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예. 그 임금을 직불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주기로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보편적인 그 시장 원리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인데 예. 사실은 그 임금을 바로 주지 못하는 기업은 노예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노예 기업.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에 100몇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예. 단 한 개의 기업도 북한 근로자에게 돈을 직접 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자기에게 주게 되면 자기네가 놀아준다는 건데 그게 그런 그 사례가 없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기업이 국가가 이제 돈 받아가지고 기업 그 종업원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북 간에 합의는 돼 있는데 북한 정권이 그걸 어기고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만약 150불 받게 되면 3불을 이제 근로자에게 주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북한 정권이 가져가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갈취한 돈이 이제 연간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북한 정권은 도와준 거네요. 북한 근로자를 노예화 시켜가지고 네. 노예노동 시켜가지고 네. 또 한국 기업은 이제 노예노동을 그 거친 그 대가로 이제 돈 벌고 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예가 되고 북한 정권하고 남한 기업 돈 버는 네. 이런 구조 속에 어떤 거로 공단이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이제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라는 그 포장은 잘 돼 있었지만 내막은 노예 노동의 그 실체였다. 예,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가짜 평화, 가짜 그 평화 경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그 금강산 그 시설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냐? 응? 그래서 어떻게 하나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걸 또 이제 시도를 한 측면이 있고요. 또 연말까지 지금 김정은이가 시한을 정해놓고 뭐 트럼프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 회담 안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을 넘기면 이제 또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반, 3년 차로 가지 않습니까? 네, 선거도 또 있고.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도 강한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김정은이 마음을 좀 풀어서 네. 선거 때도 도와주고 대선까지 도와주게 되면 유엔 제재가 지금 당장은 안 풀리지만 결국은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된다. 이걸 계속 북한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는 그 워낙 성격이 급하고 당장 지금 급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런 그 장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제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뭐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뭐 사람을 보내고 지금 그렇게 지금 아부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두 청년의 생명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아부의 희생물로 지금 그렇게 좋은, 된 좋은 표현이네. 예. 아부의 희생물로 그냥. 예. 아니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어제 처형당했다, 공개 처형당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확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탈북인 단체 총연합 예. 이제 회장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아, 제가 회장은 아니고요. 네. 그 아래 이제 그 진상규명위원회 네. 그 이제 위원장으로 지금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국경을 봉쇄해서 북한 주민이 탈북을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정보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이제 내부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붕괴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은 거의 감옥처럼 막아놨는데 이 바다가 지금 막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다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유엔 제재가 막 들어가고 북한 내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삼면이 바다인 북한에서 그 해상 자원을 통해서 이제 뭐 약간 목걸이도 좀 얻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바다 물만 타게 되면 예. 그냥 이제 서울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 해류 타가지고 예. 또 동해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뭐 목숨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목선이 터지게 되면 다 일본으로 가거든요.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탈북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해상 탈북을 시도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정권은 막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막아지지 않게 되고 체제적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소위 좌파 정부 이 정부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10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한 2년 반 정도 오고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이제 2014년도인가 그 22명의 그 북한 주민이 탄 어선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바로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한국으로 오려고 안 했다는 그런 주장을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북한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커졌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걸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상 규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 후지부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해상에서 누가 오게 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한국 국민을 만들려는 생각이 없고 자꾸 밀어보내려고 하는 간섭이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보수 정부 때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보내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오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뭐 그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긴밀한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나 북한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이제 그 소위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예. 있기 때문에 그 해상으로 오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그 의식적으로 그 바뀐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당장 한국의 해군을 만난 자리에서 망명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서워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국군복을 입은 인민군인지 알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북한 정권에서 그 이제 한국으로 왔던 어부들을 북한에 보냄으로 인해서 네. 실제로 공개 채용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상하게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거기에 내가 속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신변이 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면 한국으로 올 우세가 없다고 판정하고 바로 북한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넘어오지도 못하고 북한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도. 예, 최근에. 뭐 그건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게 요번에도 보면은 뭐 아무 사실은 그 JSA 거기 중령이 예. 이 카톡 문자 안 보냈으면 이거 아무데도 안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서 내려오려고 저기 동해에서 월선 뭐 넘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밀어 올린다. 예.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넘어와도 그 배도 한국 해군이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내던 거를 얘들이 피해서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요번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넘어왔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배들이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제 밀어내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밀어내서 안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국 해군에서 북한에다가 그 전화를 해서 너네 배가 여기 와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이제 북한에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무섭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반 동안 이 해상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대부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말 극명한 아주 이 범죄 행위가 드러난 사건이지만 그게 약간 교묘하게 피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발생한 모든 해상 탈북에 대한 조사를 다시 다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다 정밀 조사를 해서 실상을 밝히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 강 기자님이 예. 그 진상조사위원회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이거 좀 해가지고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밝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 아직은 지금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그 2명의 북한 주민이 살인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지금 그 합동조사본부 그 조사를 한 그 모든 그 내용이 CCTV를 다 찍혀 있습니다. 다 녹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공개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제가 보건대는 약간 고문까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뭐 고문까지. 네. 왜냐하면요, 얘들을 지금 그 고문 딱 알거든요. 이 남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따뜻하게 대해주지요. 하지만 북한의 보위부가 그렇게 막 사람을 윽박지르고 막 욕질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만약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 사람들 저항하게 돼 있어요.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끌고 갈 때 그 적십자에서 원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해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안 거지요. 네. 한국 정부가 대하는 태도가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던 거죠. 직감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저항할 수도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막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억지로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저는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사 과정에서 그 나타난 모든 영상 자료들을 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한국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2명의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이거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다 밝혀야 된다. 이거 안 밝히게 되면요, 이 논란의 이런 정지부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북한에서 예. 김정은이 체제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탈출도 힘들고 어딘가 좀 탈출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탈출해도 중국으로 전에 간다는 거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남한으로 같은 이제 민족이라고 남한으로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을 텐데 예. 이제는 뭐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게 탈북민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책이 이게 통일 정책하고 어떤 체제적 정책하고는 또 다르게 예. 그 민족이라는 그 개념에서 좀 별도로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우리하고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예. 그 독일은 이제 뭐 좌파든 진보든 뭐 보수든 이제 뭐 좌파든 이제 모든 정당,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는 오로지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독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 한 4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오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서독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그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모든 국가에다가 다 도움 요청을 했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브로커들을 다 지원했어요. 네. 예. 그 결과 이제 동독의 공산독재가 붕괴가 되는 시초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한반도의 통일, 네. 특히 북한의 변화도 그 북한 정권하고 대항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예, 탈북이 하나의 대항입니다. 사실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이제 하나의 그렇죠. 투쟁인데 그렇죠. 이 탈북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냐. 여기에 이제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냐, 아니면 이 사람들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냐. 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한 정권을 반대해서 싸우는 북한 주민들을 범죄자로 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한 통속이다. 예? 이 사람들은 그 북한 주민의 그 이익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 김정은 정권만을 이제 바라보는 이념적 동질체라는 얘기죠. 예, 자기네들이. 둘이가 똑같은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인권 변호사 또 민주주의자로 지금 포장돼 있지만 실제 행동은 북한 정권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년 이상 살아오다 보니까 과거의 보수 정권 때 이렇게 뭐 좌파 인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옥에 잡아놓거나 이렇게 한 적은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군사 정권 때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권이 뭐 10년 이상 바뀌고 수평적인 권력 정권 교체가 된 대한민국에서 정적에 대한 어떤 처벌을 거의 북한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하고 또 다르구나 이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정의 파트너 또 국정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쪽 파트인 이제 그 우파에 대해서 마치 이제 적대시하는 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진짜 적인데 그 정권은 우리의 우군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을 점유하고 있는 북한 전체 주민들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한테는 또 하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제가 보건대는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21세기에 이 문명 사회에 예. 세상에 그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을 다 굶겨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그렇게 살인 정권을 그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정권이 있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한 뭐 40%가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아니 40% 지지하는 그 한다고 치더라도 예. 그 뭐 이상한 거지만 치더라도 그분들 정신 차려야죠. 예. 정신 차려야죠. 아니 같은 동족도 배타적으로 보고 예. 같은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뭘 어떻게 지지합니까? 예. 그럼 서로 적이죠. 그렇죠. 적과 적이 동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동안 뭘 했냐 그 우리가 물어보니까 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지켜냈다. 예. 전쟁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러면 뭐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북한이 도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해를 준 적은 있지만 예. 전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의 평화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북한 내부가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좀 끓어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도발을 했다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뭐 지금 마치 뭐 문재인 정권이 뭐 평화를 뭐 새롭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평화라는 것은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우리가 보게 되면 예. 평화라는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적의 실체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평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평화를 그 해치려고 하는 명백한 실체가 북한이고 네. 그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좀 고도화되고 있고 네. 미사일도 지금 다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네. 지금은 이제 SLBM 그 잠수함을 통한 미사일 그거까지 다 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이고 바로 어제 지금 보게 되면 김정은이 북한 공수부대 네. 그 해상 육전대라고 하는 공수부대 가가지고 네. 공수부대 훈련을 정밀 참가를 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이 공수부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낙하해가지고 일시에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특수 군단 중에 하나인데 그 특수 군단을 방문해가지고 그 군인들과 어깨에 동무하고 이제 막 싸움을 잘한다고 막 그렇게 격려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목표는 대한민국 점령입니다, 점령. 네.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고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게 지금 평화를 파기하는 그 행위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민병대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거의 민병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그 자기 세금 아깝다고 뭐 훈련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해골 포기하기 위한 해답이 나올까 말까를 결정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한미연합군 훈련을 중단하겠다, 연기하겠다. 인민군대는 지금 공수부대 훈련까지 빡세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나마 지금 겨우 하고 있는 한미연합군 훈련, 누수날 훈련도 지금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 해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고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고 해도 안보가 무너지면 그 틈새로 북한의 인민군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의 100만 인민군 특수부대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예. 하여튼 뭐 저쪽하고 이쪽하고 저기 우리 강 기자님은 다 비교를 하시니까 예.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자 이제 좀 돌아가서요.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뭐 방법은 없고 정권의 정체성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진다는데 앞으로 탈북민들은 좀 줄어들 건 사실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지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도 보게 되면 예. 그 선조라고 하는 무능한 왕, 예. 이 왕은 이제 국민을 포기하고 자기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말 그 민초들, 네.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는 많은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과 비슷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 적은 지금 핵무기 만들고 지금 온갖 지금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관심 없고. 완전히 지금 이걸 나라를 내팽개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그 선조랑 비슷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를 그 내팽개치고 방치하는 왕을 우리가
기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탈북자가 지금 넘어오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네. 많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후원해가지고 네. 데려오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북한이 지금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지금 북한 내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북한 내부에 지금 USB 이런 걸 막 보내가지고 예, 예. 북한 정권이 저희를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막 우리 민족끼리에다가 막 우리를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예.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북한에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는 네. 아무리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도 네.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또 깨어있는 북한 인민이 있습니다. 예. 저는 북한 국민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예. 왜냐면 북한 인민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예. 이제는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의 좌파라고 하는 이 종북 세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깨어있는 북한 인민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앞으로. 예. 예, 그들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정은 정권이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의 이 그 분위기 또 내부의 어떤 이런 그 한거의 어떤 그런 압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는 그들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막아내고 이제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그 앞에 또 일선에서 계시니까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저기 우리 한국에도 좌파가 있듯이 예. 그 북한 내에서도 이 통일을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 지금 저 전폭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그 굴하지 말고 민족끼리 어떤 통일을 위해서 자꾸 서로 노력을 하고 아까 이제 그 관계자님 단체 같은 쪽에 후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교류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접점이 돼가지고 예. 그 이제 통일의 어떤 물고 같은 어떤 그 하나의 그 방향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과 그 세력만 빼고 누구도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을 다 원합니다. 예. 딱 그 김정은과 그 세력만이 지금 그 자기들의 기득권, 네. 얘들은 평생 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평생 해먹는 권력을 놓으려고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에 못하는 겁니다. 예.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 이 개인 우상 숭배 체제가 붕괴돼야만 개혁개방 제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이 김씨 기득권 세력을 분리시켜서 축소시켜서 이들을 괴멸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인데 자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 김씨 기득권 세력을 살려서 이들과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이제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피해를 보는 거는 남북한 국민들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내년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가를 정상화시켜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예. 뭐 내년 선거 때 우리 강 기자님 그 탈북 대표를 어떻게 좀 아니 진짜 필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아 뭐 그건 뭐 좀 제가 가벼운 말씀이고 자. 오늘 또 새롭게 통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 특히나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엘리트의 길을 가시던 우리 강철한 기자로부터 북한 주민의 실상과 또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강 기자님 다음에도 좀 종종 나와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을 좀 전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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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